30살에 연봉 5천만 원이면 잘 버는 걸까요? 아니면 뒤처지는 걸까요? 40에 1억을 모으지 못했다면 인생 망한 걸까요?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데요. 정작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나이별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해요. 각 연령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재정 목표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평균은 모든 사람의 소득을 더한 뒤 인원수로 나눈 값이라서 연봉 수십억 버는 소수의 고소득자 때문에 숫자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감과 다른 경우가 많고요. 반면 중위소득은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정확히 반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위치 파악할 때는 중위소득 기준이 현실적이에요. 그럼 20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25세에서 29세 사이인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죠. 2025년 기준으로 이 연령대의 평균 연봉은 약 3,791만 원이고요. 중위 연봉은 약 3,38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280만 원 정도가 중간이라는 얘긴데요. 솔직히 요즘 물가 생각하면 빠듯하죠. 재미있는 건 2024년에는 평균 3,678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이 20대 연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20대 상위 10%는 얼마나 벌까요? 대략 연봉 6천만 원 이상이면 또래 중에서 상위권에 진입해요. 상위 1%는 1억을 훌쩍 넘기는데요. 대부분 IT 대기업이나 금융권 아니면 전문직 쪽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신입 개발자 연봉이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하고요. 토스나 쿠팡은 경력직 기준 1억 넘는 경우도 흔해요. 20대에 달성해야 할 재정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시기에 몇 천만 원씩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돈 관리의 기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계좌로 빠져나가게 설정하세요.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같은 정부 지원 상품도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돈을 얹어줍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데 이건 20대만의 특권이에요. 고정지출을 최대한 가볍게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평균 월세가 서울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에서 좀 더 버티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유리하고요. 안 되면 월급의 30% 이내로 주거비를 맞춰야 해요. 그리고 자동차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미루세요. 할부금에 보험료에 유류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량에 투자하는 것도 핵심인데요. 20대는 연봉 자체보다 연봉 상승 곡선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현재 3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매년 15%씩 연봉이 오르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회사에서 10% 오르기 힘들어도 이직하면 20%에서 30% 점프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IT나 개발 쪽은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몸값이 가파르게 뛰기 때문에 기술 스택을 잘 쌓아두면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도 가능해요. 이제 3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30세에서 39세인 본격적으로 커리어가 자리 잡히는 시기죠. 먼저 30대 초반인 30세에서 34세 사이를 볼게요. 평균 연봉이 약 4,550만 원이고 중위 연봉은 약 4,006만 원입니다. 20대 후반보다 약 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아직 2023년 고점인 4,702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30대 후반인 35세에서 39세 사이는 어떨까요? 평균 연봉 5,405만 원에 중위 연봉 4,666만 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서 연봉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6천만 원을 넘기고 누구는 4천만 원대에 머물죠. 30대 상위 10%는 연봉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위 1%는 1억 5천만 원을 넘기는데요. 대부분 IT나 금융 쪽이에요. 30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현상이죠.
결혼하면 결혼 비용이 들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비용이 들고, 집을 사면 대출이자가 들고, 차를 바꾸면 유지비가 오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30대에 오히려 순자산은 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계를 보면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약 1억 2천만 원인데요. 2025년 3분기 기준 30대의 1인당 평균 주담대가 2억 8천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첫 번째 재정 목표는 연봉이 오를 때마다 그 인상분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라는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랐다면 250만 원은 생활 수준이 향상에 쓰고 250만 원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득이 오를수록 저축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봉 오르면 더 좋은 집과 차를 사서 10년 지나도 통장이 안 늘어요. 두 번째 목표는 마흔이 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외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는 겁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리볼빙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부채들은 이자율이 높아서 자산 증식의 발목을 잡거든요. 특히 카드 리볼빙 이자는 연 15%에서 20%에 달해서 어떤 투자로도 상쇄가 안 됩니다. 30대는 돈을 벌 수 있는 황금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쁜 부채를 정리해야 4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목표는 소득의 15%에서 20%를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중위연봉 4,6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690만 원에서 92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평균 수익률 연 7%로 30년간 굴리면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돌려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받거든요. 900만 원 꽉 채우면 최대 148만 원 환급입니다. 이제 40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40세에서 49세인 직장인으로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죠. 40대 초반의 평균 연봉이 약 5,865만 원이고 중위 연봉은 4,998만 원이에요. 40대 후반은 평균 6,097만 원에 중위 4,999만 원인데요. 재미있는 건 평균은 계속 오르는데 중위는 거의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고소득자들은 더 많이 벌지만 대다수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40대 상위 10%는 연봉 1억 원을 넘기고 상위 1%는 2억 원 이상을 법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또는 사업을 크게 성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40대는 여전히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에 머물러요. 같은 나이라도 연봉 격차가 3배에서 4배까지 벌어지죠. 40대 첫 번째 재정 목표는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보통 은퇴까지 20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막연하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을 설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은퇴 후 매년 총 자산의 4%씩 인출하면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원칙인데요. 월 300만 원씩 쓰려면 9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일부가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 5억 원에서 6억 원의 순자산은 만들어놔야 해요. 두 번째 목표는 앞으로 닥칠 큰 지출에 미리 대비하는 건데요.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부모님 의료비나 집 수리비 같은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한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0만 원 정도인데 자녀가 둘이면 8년간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지출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급하게 대출받거나 노후 자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세 번째 목표는 50세 전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는 겁니다. 30대 목표가 주담대외 부채 청산이었다면 40대는 주담대까지 포함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50대에 들어설 때 남은 대출 잔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0대부터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30대입니다. 한국 나이로 30세에서 59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이 시기부터 연봉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50대 초반 평균 연봉이 6,133만 원이고 중위는 4,703만 원이에요.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평균 5,721만 원에 중위 4,168만 원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중위소득이 500만 원 넘게 빠지는 겁니다. 이건 이 시기에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에서 52세 사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대 첫 번째 재정 목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재편하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도 회록할 시간이 있지만 50대부터는 큰 손실이 나면 만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나 예금이나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00에서 나이를 뺀 비율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50세면 50%를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목표는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데요. 자녀가 독립하면 지출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보통 현역 시절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가 은퇴 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박하게 사셔서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세액공제는 900만 원 한도고요.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입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0대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세 이상인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기죠.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65세 기준 중위소득이 약 3,185만 원인데 이 숫자가 52세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은퇴한 분들은 소득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65세까지 일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60대의 첫 번째 재정 목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는 거예요. 30대에 30년 만기로 집을 샀다면 이 시기에 끝나야 정상입니다. 은퇴 후에 대출이자를 내면서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아직 대출이 남아있다면 퇴직금을 활용해서라도 청산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목표는 유산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불편한 주제지만 꼭 필요합니다.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상속세 문제로 자산이 깎일 수도 있거든요. 미리 준비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60대에 처음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관리할지, 의료비나 간병비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핵심인데요. 은퇴 후 첫 5년의 지출 패턴이 노후 전체를 좌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대는 저축 습관을 만들고 역량에 투자하세요. 금액은 적어도 괜찮고 중요한 건 자동화와 습관이에요. 30대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연봉 인상분의 절반은 저축하세요. 이 시기에 부채 정리도 마쳐야 합니다. 40대는 은퇴 목표 금액을 정하고 모든 부채를 청산하세요. 앞으로 닥칠 큰 지출에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50대는 투자를 안전하게 재편하고 연금 납입을 극대화하세요. 이 시기부터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60대는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데 집중하세요. 각 시기에 맞는 전력이 따로 있고 제대로 실행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